제가 생각할 때 사람은 불완전한 상태로 살면서 모든 것을 배우는 과정을 겪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이 돼서 어머니 태속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태어나고 이번 생에서는 뭘 배우고 어떤 걸 하고 하는 걸 너무나 상세히 알고 스스로 컨설팅을 한답니다. 이번 생에서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걸 공부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겠다 하는 거를 스스로 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종이장 한 장만 앞에다 가리면 앞이 안 보이고, 뭐 저 옆에 방 건너 방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살게 돼 그런 삶을 택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상태를 만들어서 그때 사랑을 얼마나, 나도 배가 고프지만 다른 사람은 얼마나 내가 도울 수 있는지, 또는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은 더 힘든 사람을 내가 얼마큼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하는 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까지 내놓으라, 뭐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죠. 부처님은 뭐 더 많은 말씀을 하셨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항상 기분 좋게 살아야 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된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특히 저는 한 30년간 비건 채식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계란을 먹으면서 채식을 하는 거, 우유 먹으면서 하는 거는 베지테리언이라고 하고, 완전히 채식을 하는 걸 비건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비건인데요. 근데 우유도 먹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사람이 채식을 하지 않고 육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뭐 육식을 한다 해서 그걸 그렇게 나쁘다고, 뭐 아주 사람 같지도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채식한 사람은 아주 적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채식을 하는 게 좋다라든지 채식을 해야 된다고 교육받은 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아무리 고기를 먹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고기를 먹는 것이 좋지 않다고 알고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아마 좀 고기를 덜 먹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명상을 하지 않고 깨달은 스승한테 입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제 친구들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평범하게 고기 먹고 살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비건 채식을 한다 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단지 모르는 분들한테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사람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 지인이 이제 암 전문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보려고 접수를 하는데, 사람이 인산인해를 해가지고 지금 예약을 하면 6개월 후에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요. 그 원인은 단백질이 너무 과잉해서 걸리는 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죽는 줄 알아요. 단백질 부족증은 의사 선생님이 확실하게 말했는데, 자기가 30년, 40년 동안 진찰을 해보면서 단백질 부족증에 걸린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 아프리카나 아주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애들이 걸리는 것이 단백질 부족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병의 원인을 알고 보면 단백질 과잉 때문에 생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암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있어봐야 위암 정도, 대장암 가끔씩 가다, 정말
몇 년, 얼마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것이 그런 병이었다 그래요. 그걸 진단하는 암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필요한 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할 때는 단백질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미 성장한다면 단백질 섭취 비율이 7% 정도인데요. 7%보다도 훨씬 적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곡식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8%에서 19% 정도까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곡식만 먹어도 단백질 부족증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단백질과 작은 단백질, 성인에게는 다 작은 단백질과 많은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탄수화물이 뭡니까? 녹말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람이 활동하는데 운동할 때 열량을 낼 수 있는 그런 연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필요한 게 성인들의 필요한 것이고, 또 운동을 많이 해야지 건강할 수 있는데요. 운동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운동하고 난 다음에 활성산소가 또 많이 생깁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이것이 사람을 노화하게 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배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대 이광재 교수님이 얘기한 말씀하시는 비타민C 메가도스, 비타민을 좀 과잉하게 먹는 거죠. 이제 어떻게 먹냐면요. 아침을 먹으면서 식간에 2개를 먹어요. 그보다 새벽에 일어나서 과일을 먹고 빈속에 먹으면 좀 문제가 있을까봐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 바나나 하나하고 사과 반 개하고 귤 2개 정도 먹고 비타민C 2개를 먹습니다. 이거는 비 맞기 전에 미리 우산을 쓰는 결과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또 식사하면서 2알을 먹어요. 그 다음에 점심 먹기 전에 중간에 밥 먹은 다음에 2시간 후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9시에 먹었다면 11시, 10시나 11시에 그 사이에 10시 반쯤에 먹습니다. 저는. 2알 먹어요. 또 점심 먹고 2알. 그 다음에 또 식간에 또 2알. 그 다음에 저녁 먹고 2알. 자기 전에 2알. 이런 총 12개를 먹습니다. 이게 왜 처음에는 이광재 박사님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아침에 4개 먹고 점심에 4개 먹고 저녁에 4개 먹는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면 3, 4, 12, 12개 같은 거지만 비타민C를 먹어서 그 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좋다는 결과를 본인이 이제 여러 논문과 본인이 실험해보고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농도를 유지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비타민C를 정맥주사도 놓고 가루로 먹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경남제약의 비타민C 같은 거 그냥 보통 그런 보통 비타민C 알약으로 된 거를 먹습니다. 그게 제일 편하기 때문이죠. 편리하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한 15년 정도 먹었는데 그거 먹고 나서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만 있지 나빠진 건 하나도 없어요. 특히 방귀를 뀌거나 대변 볼 때 냄새가 전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광재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화장실에서 변해서 냄새가 났다는 거는 유해균이 많다는 얘기랍니다. 유해균이 다 죽으니까 유해균이 없으니까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알보면 운동을 하고 나서도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단백질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그렇지만 그것이 꼭 동물성 단백질이어야 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흔히들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성분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조차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계란, 우유 같은 걸 완전식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아시죠? 우유를 완전식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유업자들의 농간이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우유는 한국 사람한테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도 많아요.
그 잘못 먹다가 오히려 더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우수하다는 말은 그 이제 아미노산 중에 필수 아미노산의 양이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많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많은 것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식품은 동물성 식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적게 들어있긴 하지만 사람의 필요에 부족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채식을 하면서요, 비건 채식을 하면서 이런 단백질이 부족할까봐 견과류 이런 걸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항상 부글부글 속이 부글부글하고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비건 채식을 오랫동안 하신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더니까 그 단백질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병이 생긴다. 부글부글하고 그런 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거야. 식물성 식품을 먹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를 그걸 더 지나치게 많이 먹으니까 오히려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단백질을 너무 많이, 단백질 과잉이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성 식품에는 가장 문제점이 있는 거 알죠?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거. 이게 꼭 필요한 성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사람은 자동적으로 필요한 만큼 마음 속에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다른 동물들은 만들어내요. 생성을 하지만 사람만은 비타민C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C는 완전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식물, 채소류 같은 걸로 먹어야 되거나 또는 저처럼 편안하게 그냥 비타민C 알약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동물성 식품은 많은 병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붉은 고기는 암의 주 원인이라고 아주 딱 못을 박아서 다 발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깃집에 가보면 정말 문전성시입니다. 비싸기도 하면서 나를 죽이는 건데도 모르고 그걸 모르고 계속 고기를 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그리고 생물 농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작은 고기를 프랭크톤을 작은 고기가 먹고 작은 고기를 큰 고기가 먹고 큰 고기가 또 다른 거한테 잡아먹히면 상위 포식자일수록 거기 나쁜 독소들을 많이 농축을 한다는 그걸 생물 농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농약이나 여러 가지 약을 친 수은이나 카드뮴과 중금속 오염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요, 그 목자나 이런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실제로 공장식 사육을 하는 동물 사육하는 곳에 가보면요, 병나지 말라고 그냥 마이신 같은 거 항생제 엄청나게 쓰고요. 그리고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성장 호르몬 같은 걸 넣어가지고 빨리 키우려고 그런 거 사람한테로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서 코로나도 사실은 이 동물성 식품을 먹는 데서부터 기인했다 그래요. 원인을 따져보면, 원천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각종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광우병에 걸린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소가 이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갈아가지고 소에다, 사료에다 넣어서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 속에가 구멍이 뻥뻥 나는 광우병이라서 소가 미치는 병에 걸렸다는 것이잖아요. 조류독 가면 이제 폐혈증이라든지 0157 대장균 같은 것에 감염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분들은 이미 채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재벌들은요, 이미 채식을 위주로 해요. 제가 아는 아주 재벌 한 사람을 보니까 고기는 먹고 싶으니까 씹어요. 씹다가 뱉더라고요. 삼키지는 않고.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안 먹는 게 더 좋고, 제일 비싼 식품은 고기류가 아닙니다. 식물성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고기를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채식 뷔페 같은 데 가면 그렇습니다. 특히 충주에 있는 충주 빛가람이라는 그 채식 뷔페가 있어요. 13,000원밖에 안 하는데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식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채식이 얼마나 맛있고 풍성하고 영양가가 높은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